교실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그림책과 함께하다 코너입니다. 그림책과 함께하다. 민들레 꽃씨를 후후 불어 아이들 마음속에 심듯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 그림책과 함께하다 코너입니다. 누렁이님, 네. 이 심오한 주제를 과연 어떻게 다루셨을지 저희 아주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저가 누렁이에요. 저를 아시죠? 저는 사실 이 수업을 하면서 4학년, 그러니까 저는 6학년과 4학년을 가르치는데 과학 시간에 약간 보여주기는 약간 애매해서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오한 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 책을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도 약간 의문이었고, 그래서 그냥 포스트잇만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아무거나 써라. 뭐 니네가 아무거나 쓰라고 했더니 정말 다양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생각보다는 그냥 저는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수레야 힘내. 이것만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제가 좀 되게 예상을 좀 뛰어넘는 그것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작가가 왜 이런 글을 썼을지 알 것 같습니다. 굉장해요. 이유는 자신도 수레와 같은 일을 당해봐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위로하려고 쓴 것 같습니다. 똑똑해. 네, 매우 심오했습니다. 작가를 소개했어요, 아이들한테. 네, 작가 소개도 하긴 했습니다. 와칸다 포에버! 이러면서 하더니 애들이 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흑인 여성이라는 것도 알고 배우라는 것도 다 알고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곱슬곱슬한 머리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피부색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라나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수레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머리카락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봐도 이 친구는 약간 한국인 중에서 제일 곱슬거리는 그런 머리를 좀 가진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렇게 감정을 좀 이입을 했고요. 그냥 되게 단순히 쓴 친구도 있어요. 너는 특별해.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한데 대충 그냥 쓰레니까 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왜요? 오자 토크에 쓰면 좋겠구나. 찜. 제가 1등을 할게요, 이따가. 그리고 또 어딨죠? 이 친구 왠지 처음보다 수레가 훨씬 밝아지고 아름다워진 것 같다. 이 처음과 마지막에 그림체가 바뀐 거를 캐치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살구색 얘기도 나왔어요. 사실 이걸 듣는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자, 뭐 얼굴 색칠해야지 이러면 살색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살색이 아니라 살구색이라고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피부색은 살구색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네요. 네. 그리고 뭐 넌 이미 충분히 사랑스럽고 밝아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자기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진 친구도 있었고요.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늘 쓴 것 중에서 일부분이고요. 저는 이게 제일 그랬어요. 왜 작가가 이런 글을 썼는지 알 것 같다 라고 한 친구가 이런 작가의 의도까지도 파악하는 11살짜리 아이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수레의 이름이 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넌 아주 별처럼 빛나고 특별한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또 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포스트잇 하나 가지고 수업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또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이미 막 뭔가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소린가요? 아니, 근데 그거 포스트잇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포스트잇 포스트잇 하고요. 네, 다 이제 제가 읽어줬습니다.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뭐 자기들끼리도 다른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놀란 친구들도 있었고요. 물론 제가 안 읽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었어요. 네. 오프 더 레코드로 안 읽어준 것들의 대표 사례는 뭐가 있었어요? 흑인이라고 따돌리지 말자 뭐 이런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서 네 아무튼 좀 이상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약간 핀트가 어긋나거나 네, 그런 것들. 네. 그림책을 이해를 못해서? 네 맞습니다. 저는 누렁이 선생님의 그 수업 기법이 굉장히 뭔가 마음에 드는데요. 왜냐면 뭔가 정제된 뭔가 활동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너네가 떠오르는 걸 써봐 이렇게 자유롭게 발문을 하셨을 때 어른인 저는 약간 당황을 할 것 같은데 애들은 각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반응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즐거움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활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아이들도 제가 이제 포스트잇 나눠주고는 아무거나 쓰세요 이랬더니 뭐를 써요? 이걸 써요? 저를 써요? 제 대답은 몰라. 모르겠는데요. 계속 한 5번을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뭐를 써야겠냐. 선생님 뭐 수리한테 하고 싶은 말 써요? 뭐 느낀 점 써요? 뭐를 써요? 몰라.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세요? 대신에 포스트잇은 좀 예쁜 걸로 네. 준비 잘 하셨네요. 저도 항상 학습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포스트 하나 들고 가서 딱 자유로 풀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기 보니까 되게 그득그득 쓴 애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생들이 훌륭한 건지 아니면 진짜 평소 하고 싶었던 게 아이들이 원래 많았나 우리 학교에서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려서 오히려 종이가 너무 이렇게 크면은 그걸 다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작으면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더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치, 네. 생각이 말랑말랑할 것 같아요. 그 모든 수업에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기법들을 생각하지만 뭐 언제라도 꺼내서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런 걸로 뭐 굳이 하자면 아이들 뭐 이렇게 예쁘게 하트로 꾸미든 여기 별이니까 별 모양 해놓고 한 다음에 이렇게 꾸미던 뭐 이렇게 되지만 쓰고 나서 이제 활동하는 거는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모든 그림책 읽어주고 아니면 다른 책들을 읽어주고 이야기 들려주고 언제라도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 것 같아요. 기법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가요? 진짜 칠판에 커다랗게 하트만 하나 서 슈레한테 하고 싶은 말 붙여보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포스트잇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발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발언권을 얻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고 나머지 사람은 계속 들어야 되고 자기가 생각이 있더라도 차마 손을 들지 못하면 그걸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은연중에 아이들 속에서 제가 말하는 건 맞을 거야. 맞아요. 정답을 찾으려고. 그런 알 수 없는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자꾸 생겨요. 발표로 수업을 계속 끌어가다 보면. 근데 포스트잇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발표할 수 있다는 그 지점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포스트잇 활동을 했을 때 물론 몰라 알아서 써도 좋지만 우선 받은 다음에 그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죠. 수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쓴 사람은 왼쪽에 수레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쓴 사람은 오른쪽에 나만의 새로운 생각을 쓴 사람은 가운데 이런 식으로 후속 액티비티를 카테고라이즈로 가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서 또 다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이번에 동료장학회에서 수업을 좀 이렇게 보러 다니는데 참 이게 우리가 요즘에는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대 인터넷에서 배울 수 없는 게 경력이다라는 생각을 한 게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끌어가는 그게 보여요, 수업 안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경력이 짧거나 그렇지 못한, 뭐 경력이 있더라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애들이 뭔가 내 수업에 끼어들까봐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얘가 끼어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흐름에서 벗어날 것 같은. 알지. 참을 수 없어. 막 이러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이미 다 아는 거고 교사는 이미 다 나의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타겟이라는 말은 좀 세지만 타겟은 학생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자꾸 그들의 반응을 끌어내면서 이제 내가 의도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스트잇 얘기해서 멀리 갔네. 뭐라고요? 제가 이런 교사 같아요. 알았어. 일단 가자. 넘어 다음. 네, 오케이. 포스트잇 하나 더 얘기하면 아까 읽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좀 와닿는 게 뭐냐면 6학년 정도 되면은 얘는 평상시에 똑똑한 애, 모범생 이렇게 아이들이 이미 생각이 돼서 걔가 발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벗어났고 너무나 전형적인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얘 거에 뭐 예를 들면서 스티커를 주자 붙여보자 하면 그 아이한테 많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여기 뭐 권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권력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걸 다 모아서 누가 썼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와 저거 괜찮다라고 했을 때 이거 누구 거였어? 라고 하면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가끔씩 깨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여놓고 밑에 이름 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름 없이 써보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보면서 나중에 괜찮다고 했을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반짝반짝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름을 밝혀서 아이들에게 한번 지형을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챗 메시지처럼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이름 안 썼어요. 역시 누렁이쌤. 이름 쓰냐고 물어봐서 몰라요. 몰라 기법 좋네. 애들이 알아서 다 해요. 수혜의 뜻이 몰라인 줄 아는데. 또 혹시 누렁이님 수업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그럼 혹시 뭐 이 수레라는 이 그림책 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른 수업 아이디어나 뭐 활동 아이디어도 좋고 해보셨던 경험도 좋고 나눠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한 가지, 이거랑은 좀 상관없지만 아이들이 아까 그 텃밭지기님이 얘기했지만 굉장히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이거 외모적으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사실 상대가 얘기하니까 나도 거기 맞받아쳐서 또 하고 그게 싸움이 되기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EBS에서 나온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보고 언어 폭력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보고 나서 우리 그러면 너네가 듣기 싫은 말들 한번 칠판에 적어보자 해서 잔뜩 적고 근데 거기에는 꼭 욕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정말 누구누구 사귄다 너 좋아하냐 이런 것도 듣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소한 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막 붙여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깨끗하게 제가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지우고 앞으로는 이 말들을 쓰지 말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다고 사진에 계속 붙여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말들만 하자 6학년인데 했더니 얘 나쁜 말 썼어요 이렇게 뭐 몇 번 해가지고 제가 예쁜 그 포스트잇을 줬어요. 여기에 아름다운 말 10가지를 써라. 모두 다른 말로. 그래서 이제 저희 반 규칙이 이제 상대방에게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을 써서 이렇게 저희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붙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걸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아까 그 혐오적인 표현도 했고 아까 뭐 외모 비하하는 그런
근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써요. 근데 정말 남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말장난처럼 되게 쉽게 쓰는데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 같이 맞받아치고 있지만 맞받아칠 때 뭐 사실 재미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상처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업 속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서로한테 이제 칭찬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잇도 생각났고 이런 여기서 아까 말하는 이런 혐오적인 표현들을 사용했을 때 참 쉽게 함부로 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겠지만 다큐 프라임이었구나. 그런 언어를 꼭 욕 아니라 이제 그런 모욕적인 언사라든가 이런 언어를 당연히 들은 사람도 뇌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언어 습관에도 한번 물론 이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아까 뭐 편견에 맞서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말 그 자체 여기서 아까 우리 얘한테 했던 말들 있잖아요. 어둠한테 했던 말들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술외가 처음에 막 뭐 자신의 어떤 뭐 이렇게 자기를 놀리는 말, 피부색을 가지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때 술외가 나는 그래, 나는 뭐 못생겼어, 나는 까매 하면서 더 위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잘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는 괜찮은데 난 예쁜데 라고 또 스스로를 좀 이렇게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그 요새 이제 많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 어떤 상처를 겪었을 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좌절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게 결국에 다시 더 단단해지고 나를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여기서 만약에 좌절했다면 또 어땠을까? 근데 수레는 잘 이거를 이제 본인을 사랑하게 될 수 있었던 뭐 이렇게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그런 회복 탄력성을 서로 키워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애들이랑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엄마가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뭐 모든 엄마가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끼리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학급 안에서도 물론 부모님이 해준다면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교실 안에서 우리가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해보는 문화를 가지는 거 학급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동그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에서 활동이 생각이 났는데 이 책의 술에도 엄마가 그 관점을 변화시켜주면서 또는 장점을 알려주면서 자기의 마음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일은 되게 평생의 과제이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장점을 발견해주고 그걸 말로 해주는 그런 과정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근거 삼아서 뭔가 자기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학년의 경우에는 칭찬 샤워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저희는 네. 했었어요. 실제 그러니까 저희 반은 아니고 저희 반은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이고 저희 옆반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서로 칭찬해주는 이제 종이 만들어서 이제 써주는 걸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아이는 그거 찍어달라고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자기 평생 간직하겠다고 힘들 때마다 그거 보면서 용기 내고 싶다고 딱 그랬더라고요. 그 말이 더 무게 있게 느껴질 것 같은? 2학년. 네, 2학년인데 그런 자기한테 하는 그 말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한테 해주는 응원의 말들. 예전에 그 뜨아님이랑 했었던 활동 중에 그 단점 적어놓고 그걸 이제 장점으로 봐주는 그 접는 활동이 전 지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땐 단점인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활동도 해주면 나의 단점이 그거 장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자세히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했더라? 단점을 적어서 그때 네. 포스트잇에 적고 아마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라봐주는 방향으로 아마 적어서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종이. 나 왜 없었지? 언제 했지? 네, 기억이 맞아요. 안 나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되게 그거 받으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훈훈해지는 맞아.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단점 이렇게 덮어주는 활동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뭘로 덮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서울이 급하다 이렇게 해서 돌렸더니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 맞아. 그래? 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위에 덮는. 아, 단점이 포스트잇 네, 모양이 포스트잇을, 육각형이었어요. 육각형이었어요. 그래서 육각형 중심으로 육각형이 모이고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떼서 이제 제일 많은 좋은데? 그렇게 왜 빠져? 하셨었나? 나 없었어. 기억이 안 나. 맞아요. 그 활동도 진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좋다. 관점의 변화도 좋은 거. 왜냐면 이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도 이 까만 피부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덮어주면. 좋구만요. 뒤늦은 깨달음. 빠지지 않겠어요. 빠지지 않겠어요. 이번에 1학년 선생님이 이제 우리 교생 선생님들 왔을 때 시범 수업을 준비하는데 1학년 주제가 뭐냐면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해주는 태도 갖기가 주제예요. 근데 이제 거기도 뭐 말을 조합하기, 낮자 조합해서 만들기 뭐 이제 이런 거 얘기가 처음에 나왔다가 칭찬 샤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말해주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선물해주기. 칭찬 샤워에서 들은 말 내가 이제 써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써서 짝한테 선물해주기. 그래서 저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그런 정도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고학년이면 이제 아무리 말해도 사실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단점을 좀 관점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기 이런 정도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민들레 마지막 코너 그림책과 나아가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책과 나아가다. 작은 꽃씨를 바람을 태워 큰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시간, 그림책과 나아가다 코너입니다. 우리 오늘은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실까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아까도 그 윤미래 얘기를 했지만 약간 계보처럼 내려오는 그 혼혈인 가수들이 있잖아요. 최초로는 인순이부터 시작해서 그쵸? 뭐 윤미래도 있고 그 옛날에 모르실 거예요 아마 잼이라고 거기 그 5명 알면 나이가 왜 때려? 거기에도 이제 웃기는 이름으로 만복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도 이제 혼혈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혼혈인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약간 배척받고 자기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백이민족, 단일민족이 사실은 신화라고 우리는 사실 단일민족이 아닌데 늘 그 어떤 단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단일민족 신화가 단결을 시키는 데는 좋지만 배척시키는 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윤미래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명인이니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나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 혐오 표현, 아무렇지도 않은 따돌림 속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으면서 어른이 되었을 걸 생각하면 좀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도 좀 깊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단톡방에 그 윤미래 씨 노래를 공유로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완전 가사가 이제 판박이에요, 판박이.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윤미래 씨의 이 노래도 이 사람이 활동 초기에는 못 불렀어요. 자기가 혼혈이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감추고, 그 노래에도 나오지만 하얀색으로 화장을 해서 나를 감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야기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책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임의 하이라이트 오자 토크 시작해 볼까요? 뭔가 다들 준비가 되셨나 봐요.
오. 저자부터 하겠습니다. 저자가 아니에요. 아니 제가 포에버? 아니 제가 지금 오자 토크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오자 토크가 돼서 아니 이거는 그냥 딴 게 아니라요. 찾다 보니까 넷플릭스 이게 앞으로 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런 걸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넷플릭스에 보니까 작가가 책을 읽어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이 배우가 나와서 자기의 책을 원어로 읽어줍니다. 이걸 설명을 나와서 하면서. 근데 그게 그 작가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읽어주는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뭔가 좀 배우라서 그런지 굉장히 실감나게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지만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네. 이거랑 이제 얘기가 나와서 조금 보태면 코로나 시기 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외국 배우들이 자기 나라의 그 고전 문학을 돌아가면서 챌린지처럼 읽어주는 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누가 봐도 다 아는 배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저런 거 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나 요즘에 이거 하면서도 저작권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고전 문학만 읽어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건 자기가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그렇게 작가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읽는 그런 거 콘텐츠를 같아요. 만들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오자 토크부터 하신다는 거죠? 네, 오자 토크 이제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포스트잇 하나 할게요. 너는 특별해. 네, 수레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너는 특별해. 네. 특별한 기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느 쪽을 고르면 좋을까요?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모모님부터 돌겠습니다. 네. 저는 편견을 깼어. 그래서 술래야 참 고마워. 패스. 저는 잘하고 있어. 술래 너도 잘하고 있고, 저도 좀 자신감이 좀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좀 버벅거리고 막 이럴 때 뭐 어떻게 막 하기 싫은데 막 그럴 때도 있는데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면서 응원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슈를 보면서 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네, 저는 진정한 밝음 생각해봤습니다. 그 엄마가 수리한테 이제 해준 게 밝음 네 피부에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밝음 그 자체란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은 너가 너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 그래서 이 그 밝은 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확실히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자신감 그런 것도 얼굴에 드러나고 진정한 밝음이 뭔지 좀 책을 읽으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나를 사랑해. 저에게 뭔가 수레처럼 용기를 주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나를 더욱더 사랑해야지. 저는 오히려 좋아 하겠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좋아. 그냥 생각을 그렇게 바꿔보는 게 밝아지면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된 게 오히려 잘 됐어. 저는 나는 어떤가? 반성? 필라테스 다닐 때마다 저의 이제 내적인 거에 대해서 한숨을 쉬면서 엄마 난 왜 이러지 하면서 아는데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 반성했습니다. 저는 같은 색깔 피. 피는 나. 피는 같은 색깔. 제가 그 세계시민교육 관련해서 자료 찾을 때 이번에 우리나라에 온 권투 선수 파퀴아오 혹시 아세요? 권투인지 격투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파퀴아오가 아시아 사람들이 사실 그 코로나 이후로 서양에서 엄청 배척을 받잖아요. 근데 배척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막 공격당하잖아요.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안 헤이트를 멈추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우리의 스킨 컬러 밑에는 모두 같은 색깔의 피가 흐른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수레를 보면서 수레가 가진 뭐 외형적인 이런 거보다도 이것이 2차, 3차로 낳는 혐오나 차별을 우리가 항상 우리는 같은 색깔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를 기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이 오자 토크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텃밭지기님 넘어갈 줄 알았지? 세고 있었잖아. 네, 저는 약간 이 뭔가 표지랑 약간 내용을 보면서 옛날 드라마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김현구가 나오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반짝 빛나는. 네. 반짝 빛나는 수레. 네. 누구나 다 스스로 반짝반짝 다 빛나니까 반짝 빛나는으로 하겠습니다. 반짝 빛나는 우리네 우리. 우리 모두 아름답네요. 우리 오늘 이 심오한 책을 누렁이님이 갖고 오는 바람에 누렁누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좀 더 유연하고 더 맞는 쪽으로 수레와 같은 밝은 쪽으로 갈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생각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밝은 길잡이가 돼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책 수레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